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대 곡선 쳤을 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반밖에 없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사비스나 제인슨왕 같은 사람들은 반이나 남았네, 앞으로 이렇게 채워질 일만 남았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2020년이 돼서야 드디어 이제 시퀀스만 가지고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문제를 완전히 풀었구나, 50년 묵은 문제를 풀었다라고 할 정도의 성과를 보여줍니다. 여기 실험 구조와 이 AI를 예측한 구조가 거의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딥러닝으로 이런 어려운 바이오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터너리 구조나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컴플렉스 구조를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딥러닝 하나만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퀀스만 주면은 단백질과 단백질, 단백질과 RNA 등 다양한 모델리티를 가지는 것들의 결합 구조를 잘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실험으로도 구현이 되는데, 실험으로 이제 검증했을 때에 대한 신뢰도는 아직까지 높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높지 않지만, 적어도 이제 있는 것들에 대한 예측은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 예전에 그 CADD나 그 피직스 기반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었던 것들을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그거를 단 3년 만에 이제 꽤 많은 진보를 이루어낸 거죠. 이러한 기술들을 또 이제 실제로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200개 이상의 첨단 기술 프로젝트를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 AI 신약 개발 인재들을 채용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22년까지 420명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사노피 같은 경우에는 AI 센터 오브 엑셀런스를 설립하고 전문가 100명을 고용을 했고, 이 사노피 대표는 우리는 더 이상 바이오텍이 아니다, 테크 바이오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기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이제 구글은 그 알파폴드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소몰픽 랩스라고 해서 이제 21년에 스피노프 된 자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가 단 2년 만에 일라이 릴리, 로바티스 같은 회사랑 총 4조가 넘는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제 바이오 니모를 출시를 했고, 리컬전 같은 회사에 직접 투자도 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노바티스와 같이 AI 이노베이션 랩이라고 하는 걸 설립하고, 해외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진보하고 있고 또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마 그 가트너가 예측하는 것처럼, 혹은 제인슨 황이 예측하는 것처럼 그 기술의 성장과 함께 같이 투자와 이 기대감이 같이 성장하고 있는 거죠. 현재의 기술은 이 정도의 기술이 있는 거죠. 기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실제로 이제 AI를 써보신 분들은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똑같은 거를 어떤 사람들은 반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반밖에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반밖에 없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사비스나 제인슨왕 같은 사람들은 반이나 남았네, 앞으로 이렇게 채워질 일만 남았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현재 시점을 사실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점이 어디 있냐 이거보다는 이 변화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증가하고 있느냐 감소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AI 신약 개발만 얘기해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은 많은 기술들이 이런 하이프 사이클을 거쳐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증기기관이 등장했을 때 이 증기기관이 이렇게 증기기관차가 되고 증기선이 되고 그게 실생활에 쓰이고 세상을 바꾸는 데까지는 한 100년의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라고 하는 것도 1900년대 초반에 이제 등장을 해서 현재 지금 이 실리콘의 시대를 만들어낸 거는 100년이 걸린 거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2000년 후반에 이제 등장을 해서 지금 이미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정도로 이제 이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등장하고부터 어떤 리드 타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들을 이 기술 성장으로 부강했던 이 서양, 미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들은 잘 알고 있는 거죠. 반면에 우리는 사실 이러한 역사를 스스로 걸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심리적인 오류에 빠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현재 이제 24년인데 돌이켜보니까 오히려 기술은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 없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투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회사가 주가가 오르겠구나, 코인의 가격이 오르겠구나, 이런 식의 어떤 테마성 투자보다는 기술에 대한 투자가 돼야 된다. 기술이 성장하는 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 투자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이제 금전적인 투자도 있지만 이 실험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AI를 써보고, 그리고 이제 각자 도색하는 것보다는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인재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시장을 만들어내야지, 이게 비로소 이 생태계를 만들어야지 비로소 이 산업이 성장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